네, 용신격국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신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공부해 보겠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쓸 용자에 귀신 신자를 쓰죠. 즉 한자의 의미로 보면은 쓰는 신이라는 말이죠. 신이라는 말이 사주 명리학에서 자주 쓰이죠. 용신, 기신, 희신, 상신 등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신이라는 것은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신은 사주체가 쓰는 기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모두를 의미하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8글자가 나를 상징하고 그 사주체가 쓰는 기운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신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 좁은 의미, 협의로서 그 개념이 사주팔자에서 특히 중요하게 쓰는 글자를 의미하게 되죠. 현대 명리학에서 용신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나 의견이 분분하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용신을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기운이라고 봅니다. 즉 그 용신이 좋은 역할을 하고 운에서도 그 글자가 들어오거나 그 글자를 살리는 기운이 오면 좋아지는 거, 그거를 용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일간의 신강신약,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용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소위 억부용신법, 우리가 흔히 기세론이라고도 하죠. 이 억부용신법이 바로 그런 입장이죠. 일간이 강하면, 신강하면은 식재관사를 용신으로 쓰고, 신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죠. 용신을 잡는 법은 그 억부용신법 이외에도 그 태어난 계절에 따른 기후에 의해서 좋은 글자가 있다고 보는 조후용신, 또 어떤 기운들의 사이를 소통함으로써 좋은 기운을 만들어준다는 그 통관용신, 그리고 사주에 어떤 기신, 즉 병이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글자가 용신이라는 병약용신, 그리고 사주가 종격이 될 때 그 종하는 기운을 용신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전왕용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주에 격이 되는 월지가 격이죠. 월지를 용신으로 삼는 소위 그 격국용신, 대충 이 정도가 있죠. 모두 훌륭한 방법이죠. 근데 앞으로 이 본 그 용신 격국론 강의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월지 자체를 용신으로 삼는 이른바 이 격국용신, 이것을 어떻게 정하고 운용함으로써 사주 원국과 운에서의 성패를 판단하느냐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용신 격국론에서의 용신은 사주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운을 그 사주체의 무기, 즉 가장 중요한 기운으로 쓴다는 개념입니다. 명리학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주를 보는 방법이 중국의 송나라 초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죠. 송나라 초기. 송나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정도 되죠. 그 송나라 초기 이전까지는 그 연주를 중요하게 봤죠. 연주. 사주를 판단을 연주를 그 중심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요 이후에는 일간, 그죠? 일간을 나로 보고 일간과 월지 사이, 이 월지와의 관계성,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판단을 했죠.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이죠. 서자평. 그래서 일간 위주로 사주를 보게 되었는데 요
이전 요거를 우리가 고법이라 그럽니다. 고법. 옛날 법이란 얘기죠. 고법. 그리고 서자평이 만들어낸 요거를 신법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법이죠. 그죠? 신법. 요거를 우리가 삼명학이라고 부르죠. 삼명학. 요거를 자평학. 우리가 자평명리학 할 때 이제 요 자평이죠. 그 고법에서는 이 차이가 뭐냐면 고법에서는 이제 삼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삼원이 이제 사주를 구성하는 그 중요한 요소죠. 삼원을 이제 그 연간, 연지, 그 다음에 연주의 나부모행, 요거를 이제 록명신으로 봤죠. 요거를 록, 요거를 명, 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삼원으로 본 거죠. 근데 신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삼원이 그냥 천간, 지지, 지장간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요 고법에서는 이제 지장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신법에서는 이제 지장간을 특히 이제 원령의 지장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격국론에서 그 월지를 그 사주의 중심으로 본다는 거는 그 일간에 대해서 태어난 월의 영향을 사주의 가장 큰 기운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용신격국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책인 그 자평진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요 자평진전은 중국 그 청나라 때 심효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지금부터 약 한 250년 전쯤입니다. 자평진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그랬어요.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이렇게 했죠. 그 월지에 있는 기운이 사주체가 쓰는 타고난 기운이고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운이라는 거죠. 따라서 용신격국론에서 말하는 사주의 용신은 바로 월지가 됩니다. 사실 월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고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자평명리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연해자평, 연해자평이라는 책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월령 제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월령이 제강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월령이 사주의 월지가 사주의 센터가 되는 거죠. 센터. 가장 중심 기운. 그런데 격국론에서 월지라 하면 엄밀히 말하면은 월지 속에 있는 지장간입니다. 그리고 그 월지 지장간이 용신이 되고 그 용신이 천간에 투출을 했든지 또는 아니면 운에서 올 때 실제적으로 그 구실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지가 만약에 정관이다. 그러면 정관격, 용신도 정관을 써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어쨌든 월지에는 두세 개의 지장간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지장간들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일단 격국법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십성을 길신과 흉신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길신, 사흉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십성은 정편으로 구분하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정편. 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간하고 음양이 달라서 조화를 이룬 거죠. 음양의 조화를. 편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일간하고 음양이 같아가지고 조화를 이룬 걸 편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일간과의 관계되는 5개의 오행이 2개씩 나눠져서 이제 정편으로 나눠져서 10가지가 되는데 이
이 격국론에서 그 길신 흉신을 구분할 때 재성하고 인성은 종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재성하고 인성은 종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재물이라는 거는 종편에 구별할 필요 없이 어떤 거든지 나한테 필요한 거죠. 돈이 뭐 이 돈 저 돈 뭐 그 관계없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기륭을 구분할 바가 못 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인성이 되죠. 친모든 계모든 나한테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근데 다른 그 십성들은 정편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성은 우리가 정관하고 편관이 있죠. 정관은 일간하고 음양이 다르게 일간을 극하는 거죠. 편관은 일간하고 음양이 동일하게 극하는 거. 이게 훨씬 극하는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편관은 일간을 정극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편관이 살아있으면 내가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편관은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는 이게 칠살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게 되는데 7번째 있는 글자로서 나를 죽인다는 뜻이죠. 뜻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국법에서는 관용적으로 이 칠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한 글자로는 그냥 살이라고 이렇게 쓰죠. 살. 식상도 마찬가지죠. 내 힘을 빼는 거는 적당해야지 지나치게 빼면은 식신은 그 지나치게 빼지 않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빼는 건데 상관은 일간하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형편을 몰라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힘을 빼버리죠. 그래서 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견하고 겁재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니까 일간과의 그 생극이라는 조화가 없죠. 그러니까 월지에 있더라도 용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겁격이나 양인격은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지만은 격하고 용신이 다르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비겁이나 그 양인은 일간의 재성을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흉신격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양간의 그 겁재가 양인이죠. 양인은 겁재 중에서도 더 흉한 성분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 특성에 의해 가지고 격국론에서는 십성을 이제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구분하는데 바로 관, 정관, 재성, 인성, 식신, 요게 길신, 그 다음에 칠살, 상관, 양인, 겁재, 요거를 사흉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격국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십성을 전부 한 글자로 이제 쓰죠. 한 글자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견은 그냥 비라 그러죠. 비. 그다음에 겁재는 겁. 이거 이제 한문을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그 인성이 요인자하고 같죠, 그죠? 한국말로는 같은데 이게 이제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격국을 네 글자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럴 때는 한문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안 됩니다, 한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꼭 쓸 줄은 모르셔도 돼요. 네. 그리고 양인은 인이라 그러죠. 칼인자죠. 그 다음에 식신은 식. 상관은 상할 상자. 그 다음에 재성은 정편 구분 없이 그냥 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정관은 관. 칠살은 아까 했죠. 살. 그 다음에 인성은 이렇게 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8개의 격이 되죠. 그래서 요 중에서 길신은 뭐냐 하면은 관제인식, 정관, 재성, 인성, 식신, 여기 길신이었죠. 그 다음에 흉신은 뭐가 됩니까? 흉신은 칠살, 상관, 양인, 비겁, 여기 흉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8가지 격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격들이 왜 이게 이제 이렇게 흉신이 되고 길신이 됐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어떻습니까? 정관이라는 거는 옛날로 말하면 벼슬이죠. 벼슬. 지금 말하면은 뭐 관직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가 나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나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도 이제 정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재성은 뭡니까? 나의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인성은 나를 살리고 나를 안정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식신은 내가 가진 역량과 재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흉신은 어떻습니까? 칠살은 일단 일간을 어떻게 합니까? 정극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유하자면 요거는 살인범이죠. 살인범. 나를 가만 놔두면 죽이는 거죠. 그죠?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내 힘을 확 빼서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정관을 극하니까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죠. 무법자 내지는 뭐 깡패. 그죠? 겁재는 어떻습니까? 겁재는 도둑놈이죠. 내 재성을 뺏어가니까 도둑놈. 양이는 도둑놈이 칼까지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월지가 요 관제 인식 요 사길신에 해당되면은 길한 용신이고 월지가 살상 인겁에 해당되면은 흉한 용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격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길신은 도와주고, 길신은 도와주고, 요거를 순용이라 그럽니다. 순하게 쓴다는 말이죠. 그죠? 순용.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극해준다. 극해줘서 쓴다는 말이에요. 요거를 역용이라 그럽니다. 역용.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길신이 순용이 되고, 흉신이 역용이 되면은 그거를, 그 사주를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격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순용이 안 되고, 순용될 게 역용이 된다든지, 역용이 될 게 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격이 깨졌다. 파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성격이 되는 게 좋겠죠. 그죠? 물론 운에서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성격이 된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억부론에서의 요 용신, 요 용신과 격국론에서의 용신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억부용신법에서는 용신은 무조건 나한테 좋은 기운이므로 살려야 되는 거지만은 격국법에서의 용신은 길신은 생조하거나 보호해 주는 게 억부용신법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흉신용신은 반대로 극해 주어야 비로소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 사주를 해석하는 첫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 원국의 성패를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운에 따라서 성패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대운뿐만 아니라 세운에서도 이제 매년
성운이다, 폐운이다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바로 앞으로 강의하고자 하는 용신격국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사길신을 어떻게 순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